최근 구설수가 끊이질 않고 있는 나라, 바로 중국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미래에 관하여 예언한 예언가들의 이야기를 가져와 봤는데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한 동방중심설, 중국이 몰락하거나 분열될 것이라고 말한 중국 붕괴설, 혹은 통일한국에 복속될 것이라고 말한 만주 복속설까지 총 5명의 저명한 예언가가 말한 충격적인 예언들, 궁금하신 분께서는 영상을 통해 만나보세요. 소처럼 일어난 루팡에게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독일 이민자의 후예로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태어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자문 점성술사 진 딕슨은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초능력자로 추앙받아왔습니다. 그녀는 정관계 및 법조계뿐만 아니라 인텔, 월마트 같은 다국적 기업 총수의 점성술사로 FBI 같은 수사기관조차 딕슨에게 자문을 구할 만큼 미국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해왔는데요. 딕슨은 1991년 1월 25일 심장혈관 질환으로 숨을 거두기 전 중국과 미국에 대하여 하나의 예언을 남겼습니다. 미국은 장차 쇠퇴할 것이고 인류의 희망은 동방, 바로 중국에 있으며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세계를 지도할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란 것인데요. 동방의 불꽃이라면 역시 동방신기, 또 동방 모 지방에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가 이 세계를 철저히 개혁할 것이며 아마 21세기 초에 그가 호에이 신조와의 전 인류를 함께 모아 새로운 대동세계를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죠. 그 지도자는 장차 사람들에게 신의 지혜를 전파할 것이며 천사 인류의 자손들이 동방, 즉 이 중국에서 태어날 것이고 인류를 구원할 희망은 동방에 있음과 동시에 서방은 이 중국과 비교하면 그저 사물의 종교를 대표할 뿐이라고 말했는데요. 해당 예언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당시의 시기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녀가 이 예언을 전할 당시에는 중국과 미국의 격차가 말도 안 되게 컸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의 예언을 무시하고 이 딕슨이 단지 이슈를 끌기 위해 허황된 말을 한다고 치부를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실제로 중국이 급속도로 성장해온 만큼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는 먼 옛날 그녀가 남긴 말이 크게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떨까요? 확실히 딕슨은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가로 국제사회의 흥망성쇠를 논한 수십 년에 걸친 그녀의 예언들이 소름 끼치도록 실현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많은 예언 중 빗나간 예언도 많았고 이로 인해 그녀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 또한 만만치 않게 많았습니다. 이러한 오답 예언들로 인해 미국에서는 인과에 따른 특정 결과를 판가름함에 있어 사실에 입각한 데이터나 과학보다 대상의 권위나 이름값에 기대는 형상을 진 딕슨 효과라고 부르는 불명예로 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녀는 루즈벨트의 사망, 처칠의 낙선, 인도 파키스탄의 분리, 트루먼 및 아이젠하워의 당선, 케네디 암살 등 수많은 예언을 적중시킨 저명한 예언가라는 것이며 세계의 예언 역사의 하늘을 그은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과연 그녀가 얘기한 결과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2016년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예언했던 영국의 예언가로 2019년의 호주 산불, 홍콩의 송환법 반대 항쟁, 위키리크스의 핵심 인물인 줄리엔 어산지의 체포, 그리고 영국의 대규모 홍수 사건 등의 예언을 모두 적중시킨 바가 있습니다. 최근 해밀턴은 2020년 세계 예언을 추가로 발표했는데 해당 내용에는 중동 전쟁 발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선 성공,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파트너인 캐리 시몬스의 결혼, 유럽의 경제 위기 및 중국의 새로운 혁명 발생 등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미 홍콩 항쟁을 예언하여 한간의 화제가 되었던 그는 2020년 홍콩은 중국 본토의 항쟁에 촉발할 것이며 정권이 전복될 위기에 놓인 시진핑은 중대한 개혁에 동의하고 장기적으로 중화민국 국부의 삼민주의에 따라 진정한 민주주의를 수립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 해밀턴은 올해 중국에서 치명적인 스모그가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질식시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요. 미세먼지도 감당 안 되는데. 추가로 트럼프의 재선에 관해서 예언하길 탄핵안은 실패할 것이고 중국 각지에서 동란이 일어날 때 미중 무역 전쟁은 격화될 것이며 북한에 관해서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탄도미사일의 해상 발사를 명령한 후 각국은 정상회담을 열 것임과 동시에 결국 김정은 체제는 인민들에 의해 전복되고 김정은은 중국으로 망명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죠. 실제로 김정은은 유사시 중국으로 달아나기 위해 지하 터널을 다수 건설해 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북한 자강도 산간지대 지하 수백 미터 아래 여러 개의 땅굴에 대해 보도한 바가 있으며 해당 터널은 김정은의 전용 탈출로라고 보도된 바가 있죠.
제가 군 생활을 했던 강원도에서도 동네 주민분들이 북한 쪽에서 터널을 파는 듯한 곡괭이질 소리가 심심찮게 들린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글쎄요, 확실한 건 이 예언을 떠나서 가볍게 흘러들을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중국의 고대 점성술을 기반으로 한 천상학자의 예언입니다. 2018년 10월 4일 추석날 밤, 윈난 지방에서 거대한 화염에 휩싸인 유성이 나타나 낮은 고도에서 폭발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구진이라는 필명의 한 작가가 해당 현상을 목격한 독자 요청에 따라서 이 유성과 천문의 변화에 대해 해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웹사이트에 당나라 점성가 이순풍의 책 일서점을 인용하여 제왕학으로 추앙받아온 천상학으로 이 유성을 해석했는데, 이 해독의 결과 중국 공산당은 분열되고 결국 붕괴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구진은 고대부터 불상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수많은 군주는 하늘의 엄한 응징을 받았으며 왕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거나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국가와 백성, 자손에게까지 화가 미쳤다라고 말했으며, 역사적으로 유명한 중세 중국에서 발생한 4차례의 불교 탄압을 말하는 산무일종 범난이 그러한 교훈의 전형이라고 덧붙였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는 1999년 7월, 장쩌민의 통치하에 중국 공산정권은 파룬궁을 대규모 군대를 투입하여 탄압하고 전국의 수련자를 박해하여 불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를 말살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장쩌민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부패관리와 추종자를 대량으로 양성하여 온 나라에 해를 끼쳐왔죠. 구진은 이러한 장쩌민의 운명에 대해 천문 상황에 의거하여 말하길, 천부를 나타내는 화성이 정갈자리의 양 발톱을 통과해 천정자리를 향하고 있으니 이는 하늘의 법정에 사탄의 마술을 가져오는 것을 상징한 것이므로 곧 불법을 박해한 죄를 저지른 장쩌민 집단에 불리한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파룬궁을 박해하고 부패를 저지른 장쩌민과 그의 추종자 대부분이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고, 시진핑은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죠. 그런데 시진핑은 대의 명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장쩌민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구진은 2016년 1월 7일에 접어들어 중국에 큰 전환점이 있을 것을 얘기한 바가 있는데, 장쩌민이 천안문 사태를 통해 권력자의 위치에 올랐던 당시, 그 당시와 동일하게 바뀌었다고 하며 토성을 포함한 별자리와 풍수가 변화하여 집권자가 내부 적대 세력에 대응하는데 불리하게끔 바뀌었다고 말하며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전했는데요. 결론적으로 2016년 1월 7일 전까지 시진핑이 장쩌민을 체포하지 않은 것이 하늘의 뜻을 거역한 것이고, 장쩌민이 권력자로 올랐던 당시와 동일한 별자리가 나타남에 따라서 베이징 내 반대파와 극좌파의 반격이 시진핑 진영에 위기를 몰고 올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천상의 뜻을 풀어 말하길 집권자, 즉 시진핑 정권이 내부의 적대 세력에 대응하는데 불리하게끔 바뀐 것이고, 이에 중국 공산당은 결국 분열돼 해체될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죠. 추가로 구진은 천문 분석을 통해 전환의 계기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불교와 도교 문화가 성행하던 중국의 5000년 역대 성사를 돌아보면 신을 숭배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며 도덕과 윤리를 중시하여 사회가 안정적이었으나, 중국 공산당이 설립된 후 문화혁명을 거치며 5000년 역사는 파괴되고 무신론으로 중화민족의 신앙을 파괴하자 사람들은 부패하고 탐욕스러워져 현재 중국은 전반적인 사회 도덕성이 떨어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구진은 집권자가 마음을 바꿔 파룬궁을 박해한 장쩌민을 신속히 체포하고 다시 불법을 진행하여 하늘로부터 공덕을 받는 하늘의 이치에 따른다면 중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죠. 정리해서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전통 문화를 되찾아 신불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중국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며, 그렇게만 된다면 중국인들의 도덕성은 상승하고 번영을 재현하게 되어 미국만큼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진은 끝으로 역사적으로 불법을 진행하여 하늘을 공경했던 신을 믿은 당태종 이세민과 홍태조 조광유는 커다란 공덕을 얻고 불교를 일으킴으로써 신불의 가호로 태평성세를 연 명군으로 칭송받고 있다고 말하며 해당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과연 중국은 이 천문학이 제시하는 길에 있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프리드먼은 헝가리 태생의 미국 군사 정치 전문가로 1998년 아시아 외환 위기와 1999년 코소보 전쟁을 정확하게 예견하여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는데요. 그는 중국의 미래에 대하여 예언 아닌 예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프리드먼은 중국의 미래는 이전처럼 성장이 아닌 붕괴를 생각해야 하며, 중국은 최근 잘해왔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 핵심은 빈곤 문제에 있었습니다.
6억 명이 가구당 하루 3달러 미만의 벌이로 살고 있는 중국은 4억 4천만 명은 6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으며 13억 명 중 10억 명 이상이 아프리카처럼 가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연간 2만 달러를 버는 6천만 명의 중국인이 있지만 이것은 중국이 아니며 중국은 내부 경제, 즉 인터널 이코노미가 없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제품을 사주지 않으면 존립하지 못하는 나라이며 그래서 중국의 상황은 인질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죠. 계층 사이에는 상당한 긴장이 조성되어 있고 지금처럼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 때 이 문제를 다루긴 쉽지만 임금이 예전처럼 싸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을 받쳐주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현재 중국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동하려고 하지만 미국, 독일, 일본, 한국과 같은 쟁쟁한 나라가 버티고 있을 뿐더러 현 중국의 위치는 1989년에 일본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땠을까요? 아시다시피 빠른 성장을 거둔 일본은 현재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는데 일본은 과거 지금의 중국처럼 외국 자산을 사들이기 시작했다가 오늘날의 상태로 이르게 된 것이죠. 프리드먼은 이에 대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한 농민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사회를 불안정하게 할 것이고 이들의 원성을 가라앉히기 위해 중국은 앞서 말한 상위계층 6천만 명에게 세금을 걷어 분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글쎄요, 과연 이게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큰 이슈는 만주가 통일한국의 경제 영토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반도는 한국이 원하고 원하지 않건 10년에서 20년 안에 통일이 될 것이고 한국은 강대국으로 거듭날 것이며 향후 10년간 서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은 미국에게 가장 강력한 협력국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국은 상당한 규모의 기술 중심지가 되는데 중국은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국의 기술을 갈망하게 될 것이고 만주 지역에서는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통일 후 10년은 고통스럽겠지만 길게 보아서 북한의 땅과 자원, 값싼 노동력에 남한의 기술, 자본, 리더십을 합치면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고 중국 붕괴 이후 만주는 2400년 통일한국의 경제 영토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내부를 통제하기에 급급할 것이고 러시아도 이미 아시아에서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통일한국은 만주 지역에서 큰 기회를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국 경제 붕괴는 왜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중국은 시장 경제에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천문학적 기업 부채, 부동산 거품 등을 끌었었고 그 빚은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으며 절대 상환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 경기를 계속 부추겨 왔는데 이젠 한계점을 넘어 마이너스 성장세로 전환될 것이고 결국 미국의 대공황과 같은 경제 위기가 남아있는 상황이란 것이죠. 중국은 서쪽 위구르 100만 명을 강제 수용 중인 인권 침해 국가로 티벳 분쟁 문제와 함께 중국 내부 혼란의 내관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부의 혼란과 어려움은 경제 위기에 함께 가중될 것이고 미중 무역 전쟁은 중국 인민의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 시에 중국 정부에서 내부적 불만 에너지를 해소하고자 미중 간 대규모 분쟁, 즉 금융 전쟁 혹은 군사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내부 문제로 중국이 분열된다면 타이완, 홍콩, 마카오, 티베트, 위구르, 만주, 내몽고 등은 여러 나라로 쪼개질 것이고 이때 만주는 통일한국의 세력권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인데 현재 거대한 중국 땅덩어리에서 중국의 공산주의적 공안 정치가 버텨왔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경제 구조는 자본주의의 자율 경쟁적 측면이 강한 만큼 각각의 소수민족들이 중국 중앙정부의 강압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중국은 과연 분열될 것이고 우리는 빼앗긴 만주를 이런 식으로 되찾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5번째 구더강 스님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또 앞으로는 더더욱 유명해질 스님입니다. 구더강 스님은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이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게 될 것을 예측했음은 물론 이 부분을 보고 원통해하며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게 될 것임을 예측한 스님인데요. 네, 구더강치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하루도 조용히 지나갈 일이 없는 중국에 관하여 여러가지 예언들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과연 중국은 진 딕슨의 예언처럼 동방에서의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게 될까요? 혹은 다른 예언가들의 말처럼 갈기갈기 분열되는 결과를 낳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분할 속에서 빼앗긴 만주 땅을 되찾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여러모로 스스로에게도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스릴로팡이었습니다.